윤석열 후보가 경북 지역 방문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발언이 세진 것 같습니다. 어제 안동 지역에서 정말 가지가지 다 하는 무능과 불법을 동시에 하는 정말 엉터리 정권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경진 단장, 네. 윤석열 후보가 요즘에 보면 확정적 범죄자 또 엉터리 정권, 삼류 바보들 전문가들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해먹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와 외교 안보를 전부 망쳐놨다. 세졌어요. 세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새 숫자가 약간 공하기도 하고. 아니 근데 뭐 틀린 얘기도 없지 않습니까? 그 이제 범죄자 얘기는 대정동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유한기 씨 이렇게 정말 그렇게 됐고 김문기 씨 그렇게 됐고 유동규 씨는 구속돼 있지만 사실은 그런 선택을 하려고 했었고 중간다리에 있던 정진상 지금 비서실 부실장 같은 경우는 검찰에 수사하려고 하는데 소환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고 그 초과이익 환수조항 빠지게 된 그 계획서에 대해서는 당시 이재명 시장이 결재했던 것은 분명하고 근데 김문기 씨 돌아가신 김문기 씨 밑에 부하들은 반드시 초과이익 환수조항 넣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었다는 것 같고 결국 위에서 찍어 눌러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없어졌고 그것 때문에 경실련 추산 1조 8천억이 지금 화천대유라든지 이런 민간인들에게 지금 이익이 갔다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검찰이 수사만 제대로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후보로서 돌아다니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점을 이제 후보께서 적나라하게 지적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그런데 마치 그렇게 얘기하면 여당 대선 후보를 후보로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이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내심의 판단이 이제 그런 판단이 드시는 거죠. 저런 사람이 어떻게 후보가 되느냐. 실은 뭐 불과 한 두세 달 전에 민주당의 서른 의원 같은 경우가 저분 감옥에 가셔야 될 분이라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당내 경선할 때 그냥 직격탄을 날렸었잖아요. 보면. 그리고 민주당 마지막 경선할 때도 정말 그때는 이낙연, 이재명이 완전히 뒤집혀져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 표 3분의 1밖에 못 얻었잖아요. 사실은 그때 완전히 뒤집힐 뻔했었는데 그 전까지 누적 득표율 때문에 결선 투표를 못 갖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됐었는데 그게 윤석열의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두 달 전에 이낙연 캠프 민주당 안에 있는 서른 의원의 말씀이었어요. 보면. 정기남 대변인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뭘 준비할 게 있습니까? 그 김경진 단장처럼 뭐 조근조근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대부분 제가 공감은 못하지만 대부분 공감은 못하지만 조근조근 얘기하면 또 들어보는 겁니다. 아 대장동 관련해서 그냥 목숨을 메고 있구나. 대장동에서 뭐 한 건만 터지면 내가 거머쥘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판단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우리가 이제 보통 고향에 가면요 마음이 사람이 편해집니다. 저 보수의 고향, 심장, 대구 경북을 간 거 아닙니까? 본인 고향은 아니지만. 본인 고향은 아니지만. 근데 참 본인 고향이 어디예요? 저기 서울이죠. 그러니까 서울. 원래 아주 태어날 때는 그 충남 논산인가 강경인가 뭐 논산 요쪽에서 태어나서 아주 어린 시절에 한 2, 3년 살다가 서울로 왔다는 것 같아요. 원래 정치인들은 고향이 헷갈립니다. 충청의 아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춘천에 조부모님 때까지는 확실히 충청에서 살았고 논산에 선산도 지금 충청에 있고 강릉의 외손은 거기는 외갓집이 강릉이고. 그래서 원래 뭐 인연을 다 갖다 붙이는 게 정치인들이잖아요. 뭐 심지어는 하숙집 있었던 데도 자기하고 인연을 얘기한다든지 뭐 별 인연이 다 있습니다만 자 그런 걸 떠나서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겁니다. 자 마음이 포근해 전통적인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사람이 좀 풀어지는 건 인지상정이에요. 자 그래서 예전에 대구 경북의 안동의 고향인 이재명 후보도 가서 약간 실언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어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너무 가짜났어요. 이거 뭐 어제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윤석열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아주 가짜는 연설을 한 거예요. 완전히 지지율이 좀 하락하면서 만회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뭐랄까 초조함, 불안감 이거 알겠어요. 자 그래도 사람이 금도가 있죠. 선은 넘지 말아야죠. 이제
분노 유발 선동 정치로 선회하는 겁니까? 선을 넘었다. 선을 저는 넘었다고 봐요. 예. 자칫요 조금 제가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면요 전통적 지지층한테 카타르시스를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선거 이깁니까? 결국은 중도층 무당파들이 볼 때는요 오히려요 반감이 더 커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하는 게 지지층 결집의 단계를 넘어서서 중도층 무당층으로 확장해 가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그 늪에 빠지고 있다. 네거티브 이런 선거로 인해서 이런 뭐 충고 아닌 조언을 드립니다. 우리 저 김경진 단장이 되로주고 말로 받은 것 같은데요. 뭐 그렇긴 한데요. 예. 네거티브가 아니라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게 예. 뭐 언론사 사설이라든지 이런 데도 대장동 의혹에 관한 핵심 부분 또 이재명 후보 연관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규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특히 정진상 씨 출석 불응이라든지 소환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많은 언론에서 비판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혹시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윤석열 후보의 이번 그 경북 지역 발언을 네, 네. 이제 무능과 불법을 동시에 하는 엉터리 정권이다. 그리고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했다. 이게 이제 그동안 대장동 의혹 지금 이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셨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것은 그거대로 놔두고 현 정부의 무능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정부 공격을 하면서 지지층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전환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가령 지금 외교부 이제 대사들 만나 보면 정말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심각한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사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지방의 이름도 명확하지 않는 대학교의 교수란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남아메리카 지역의 큰 대사관에 대사로 지금 부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가령 외교학회라든지 뭔가 그 전에 이제 뭐 학계에서라도 뭔가 좀 이게 분명한 어떤 메시지가 있었던 분도 아니고 자신들이 파악해 보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대위에서 뭔가 이름 하나 걸쳐놨던 분들이 그런 식으로 대사 영사를 어마어마하게 왔다. 지금 이런 말씀도 있고, 예. 뭐 어제 이제 또 그 원전도 가셨죠. 근데 탈원전 문제가 사실은 이건 뭐 에너지 믹스라는 여러 가지 이제 복합된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게 그 한전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적자들이 지금 생기고 있고 대선 끝나고 나면 당장에 지금 전기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예고가 돼 있는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맥상, 예. 그러니까 뭐 대선 캠프에 있었다는 이유로 마구잡이 중용했던 것들, 그다음에 경제 정책에 있어서 실정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그 김병긴 단장 다시 얘기하는데요. 저렇게 조근조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윤석열 후보 TV토론에 나와야죠. 나와서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하고 소위 이른바 그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맥상 이런 거 짚어내야죠. 자,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그 링에는 안 올라오고 바깥에서 이를테면 삼류 바보들 무식한 정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어떤 국민들의 설득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판하면 윤석열로부터 발끈할 거예요. 자, 사류 검사를 검찰총장 시켜놓은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 거덜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쪽 진영의 사람들은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 자체를 TV토론이라고 하는 국민적 검증 공간에 올라와서 정말 정제된 언어로 정제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정부를 비판하고 후보를 비판하고 대장동 특검에 대한 조목조목 얘기를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반발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또 반대 논리, 대응 논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정도로 가는 것이다. 예. 뭐 이런 생각입니다. 뭐 김경진 단장 같이 훌륭한 분을 또 쓰고 있다는 것도 훌륭한 부분이죠. 아, 그렇죠. 앵커께서 말씀 잘하셨는데요. 예.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정말 이렇게 심정적으로 아 이분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대통령 돼야겠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한 이유와 윤석열에게 인품과 지도력이 있다 예. 이런 관점에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 어떤 부분이 좀 훌륭해 보입니까? 우선 중심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라의 한 나라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방향성과 분명한 원칙 그리고 한번 결정이 되면
작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 항상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 점은 윤석열 후보가 대단히 이재명 후보와 비교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럽니까? 어렴풋이 눈치를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장점이 아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그 뭐 윤석열 후보는 저는 그 접해보지 못해서 예. 뭐 저런 것을 느끼기는 좀 어렵죠. 근데 저는 어제 뭐 여러 가지 막말 또는 또 굉장히 그 선동 정치에 가까운 그 발언들을 했는데 저는 딱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하면요. 아 저분이 정말 특수부 검사는 맞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사 과정에서 얼마 전에 또 유명을 달리하신 분 있잖아요. 예. 근데 자살을 수사하는 사람들이 세게 추궁하고 뭐 증거 수집 열심히 할 때 진행 중인 것 외에 또 걸릴 게 있나 하는 불안과 초조함에 극단적 선택을 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저는 그 말 자체가 와닿지가 않아요. 왜? 이런 사고방식 가진 사람이 어떻게 특수부검사하고 검찰총장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대개는요 수사 도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뭐냐면 검찰의 가혹행위. 그다음에 또 그걸 통해서 극도의 불안감, 또 모멸감, 수치심 이런 것들 때문에서 삶 전체가 부정당한다는 생각을 하고 대부분 극단적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검찰총장까지 하시고 대통령까지 되시겠다는 분이 저런 인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저는 정말 실망스럽더라고요. 예. 자, 아무튼 요즘에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좀 발언의 수위가 높아졌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본격적으로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그런 그 전이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이제 선거가 진짜 시작된 예, 것 같아요. 이제 진검승부가. 예, 예. 예. 그런데 어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V 토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또 토론을 좀 그 거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발언을 소개를 한번 하면 민주당 후보가 저더러 토론을 하자고 하더라. 내가 바보냐? 국민의 알 권리를 얘기하려면 대장동과 백현동의 진상부터 밝히고 음습한 조직폭력배 이야기, 잔인한 범죄 이야기 그런 것을 먼저 다 밝혀라.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가짜습니다. 지금 이 말은 TV 토론을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김경진 단장? 아니요. 근데 무슨 뜻이죠? 그게 TV 토론은 당연히 하는데 예. 이재명 후보가 그만큼의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그 점을 좀 직시해 달라. 아마 이런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싶고요. 예.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어떤 범죄 가능성들 이런 부분을 우리 사회가 좀 냉철하게 봐서 이재명 후보의 자질 평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고 이제 토론회는 지금 법정 토론회가 3번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언론사에서 만드는 아마 임의적 토론회일 건데 있을 거고. 예, 있을 건데 제 생각컨대는 예상컨대는 아마 1월 한 10일 어간부터 법정 토론회 이외에도 최소한 한 5번 이상은 아마 토론회가 더 열리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토론을 피하는 건 아니고 토론을 할 건데 예. 토론 전에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이재명 후보가 자격 미달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발언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론 전에 완전히 그냥 린치 상태를 만들어 놓고 토론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아요. 근데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TV 토론을 극도로 싫어했었어요. 예. 근데 결국 대통령 됐습니다. BBK 의혹이라고는 어떤 엄청난 그 특검 공방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걸 우리가 나중에 지나서 평가할 때는 부자 몸조심한 것 같다. 어차피 되는 거였으니까 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지금 아마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이 저렇게 역전되는 거 봐서는 부자 몸조심 같지는 않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오히려 또 그대로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인지 아니면 자 유권자들이 국민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약간 오만함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지 이걸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지지율이 높을 때는 TV 토론 거부하고 또 지지율이 낮을 때는 네거티브로 가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를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일단 당내에서 TV 토론만 한 16번 정도 했었고요.
그때도 윤석열 후보 TV 토론 안 나온다고 뭐 한 2달 복가됐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아니 2달 복가된 거하고 상관없이 정상적인 시점에 정상적으로 TV 토론을 16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중에 3번은 정말 1대1로 치열하게 이게 마수 토론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조만간 아마 TV 토론 뭐 어떤 방식이든지 어느 기관에서 시작을 하든지 간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윤석열 후보가 내가 TV 토론을 피한다고 하는데 TV 토론 보시지 않았냐 16번이나 내가 밀리드냐 나 저 얼마든지 자신 있다. 그런데 참 저 이재명 후보가 문제가 많아서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16번이나 토론했는데 누가 봤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그건 경우가 다르죠. 근데 이제 그쵸. 그게 앵커 말씀이 100번 맞는 말씀이신데 이 양반이 이게 순진하잖아요. 질박하잖아요. 눌변이잖아요. 보면. 경험이 부족한 거죠. 예, 마음속에 진심을 담아 있고 삶의 철학이라든지 원칙과 방향성은 가득 차 있는데 다만 어떤 분처럼 그냥 말이 앞뒤로 그냥 순간순간 바뀌면서 유리한 단어 구사가 안 되니까 약간의 그런 문제점은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후보들 그 말이 막 바뀐다든지 네. 또 저질 인신공격적인 질문하고 그러면 상대방은 그 자리에서 불편할 수 있어도 국민들이 다 판단을 해요. 네, 그게 네. TV 토론인 거고 이제 우리가 옛날에 막 유명한 헤비급 타이틀 매치 복싱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시합 전에 이렇게 서로 눈 마주 대고 막 험한 말 하잖아요. 너는 잽도 안 돼. 뭐 한 방이면 갈 거야. 뭐 이런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지금. 그런 거죠. 네. 뭐 신경전이 좀 세게 진행되고 있다. 예, 이렇게 기회가 봐주시면 되네. 된다면 예. 윤석열 후보를 좀 우리 백운기 앵커께서 한번 부르셔서 예. 이런 출연을 시켜서 좀 조언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도 한번 저 가까이서 인터뷰 한번 하고 싶고 속에 있는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워낙 일정이 바쁘니까 김경진 단장이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예, 그렇게 우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 KBC 광주 방송에 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주로 오전에는 일정도 없다던데요. 아니에요. 아이 왜 그러세요? 얼마나 바쁘신데.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죠.